퇴선은 경비함정에서 하라는 것이 아예 명문화되어 있는 그 시나리오가 있습니다. 세월호 사고 같은 경우는 이거보다 더 중대한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 퇴선 명령은 해경한테 있다라고 보는 것이 옳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맞습니다. 우리 퇴선 관련해 가지고 좀 볼게요. 의견을 한번 들어볼게요. 퇴선 권한이 선장한테만 있습니까? 재판을 할 때는 그 해사안전법 규정을 따라 가지고 선장만이 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얘기를 했고, 이제 법원은 이제 뭐 몇 가지 단서를 붙여 가지고 선장이 해야 되고, 만약에 해경이 해야 된다라면은 신중하게 판단을 해라라고 이제 그 얘기를 했던 것으로 돼 있습니다. 근데 이게 이제 좀 검사가 좀 창의적인 생각을 했었어야 되는데 안 한 부분이 분명히 좀 있습니다. 그 재판부 판단처럼 하는 건 뭐 해사안전법 거기에 따라서 선장이 해야 되는 건 맞다. 왜 그러냐면 해경이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사고 현장의 상황은 선장이 가장 잘 알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해경은 조언을 해가지고 어떤 하도록 하는 건 맞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. 다만 이제 해양경찰이 사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사고 현장의 어떤 상황은 해경이 가장 잘 아는 겁니다. 가장 구조의 전문가고요. 그렇다면 사고 현장에 해경이 도착한 이후에 퇴선 권한은 해경에게 있다고 보는 게 맞다 라고 생각하고, 실제로 그 해상수색구조 매뉴얼의 구조 절차에서 상황 파악을 하고 난 다음에 상황 분석하고 판단하고, 그래서 구조 계획을 수립해서 구조 활동을 진행하라 라고 되어 있지만은 그 계획을 수립할 시간이 없었을 때는 이 체크리스트를 활용해서 이제 구조 작업을 진행하라라고 이제 돼 있거든요. 그래서 요게 보여드리는 것이 이제 침수 사고의 그 체크리스트입니다. 배수 작업 가능 장비를 최대한 동원하고도 침수량이 감소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퇴선 여부를 결정하고 보고하라. 해경이. 해경이. 라고 되어 있습니다. 그렇다고 한다면 9시 36분 경에 이제 그 김경일 1, 2, 3정장하고 본청 경비과장 그 여인태하고 전화 통화를 하게 되는데, 적어도 이 시점에는 김경일이가 그 퇴선시키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야 되고, 여인태 같은 경우에는 모든 그 보고를 받았으니까 김경일이 얘기한다면 뭐 퇴선 빨리 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? 라고 물었어야 됐었다 라고 말씀드리고, 또 실제로 제가 이제 자료를 찾다 보니까 해경이 될 때 훈련을 받을 때 퇴선은 경비함정에서 하라는 것이 아예 명문화되어 있는 그 시나리오가 있습니다. 여기서 보면 여기 함정훈련 교범이라는 데서 제가 이제 가져온 건데, 이게 침수가 되지 않고 이제 조난선을 예인할 때 선내는 선장, 기관장, 갑판장 등 최소 인원만 남기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제 그 어떤 예인선으로 이동시켜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. 세월호 사고 같은 경우는 이거보다 더 중대한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 퇴선 명령은 해경한테 있다라고 보는 것이 옳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맞습니다. 그야 뭐 원칙적으로야 선장한테 있는 거는 뭐 당연한 말이고요. 이런 사고가 일어났을 때는 지나가는 그냥 아무 유조선이든 고깃배든 누구라도 퇴선 명령을 내려야 되는 게 사실 그렇죠. 의무이긴 해요. 그 형법에는 정당행위라는 것도 있고, 뭐 사회 통념에 어긋나지 않은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하고, 해경이야 말해 뭐 하겠어요. 해경은 사람들의 목숨을 살려야 되는 임무를 가지고 있는 국가 공무원인데요. 그렇죠. 퇴선 명령 내릴 수 있는 의무가 당연히 있다고 보이고, 아버님 제시하신 매뉴얼에도 명확하게 지금 다 나와 있잖아요. 그래서 이 부분도 정말 잘못 판단되고 잘못 알려졌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퇴선 명령 관련해서 우리가 제일 기억에 남는 그 통신이 하나 있습니다. 9시 24분에 세월호하고 진도 연안 VTS 교신을 하죠. 본선 탈출시키면 구조할 수 있겠습니까? 라고 세월호 측에서 물었어요. 둘라 에이스호 조선. 이 선장 문예식 씨가 맨몸으로는 하지 말고 라이프 링이라 착용을 시켜가지고 승객들을 탈출을 시키십시오. 빨리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. 문예식 씨가 보기에도 너무 긴급한 상황이었다는 거죠. 그렇죠. 근데 진도 연안 VTS는 이거 다 듣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근데 진도 연안 VTS가 뭐라고 했냐면은, 지금 우리가 그쪽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선장님께서, 세월호 선장님께서라고 분명히 이야기해요. 최종 판단을 하셔가지고 뭐 빨리 결정을 해주십시오라고 말하거든요. 근데 이것도 좀 사실 뭐 적절한 초기 대응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,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뒤에 연락이 없으면, 수십 분 동안 연락이 없으면은 이거 퇴선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빨리 지금 상황 파악을 해주십시오. 그러니까 먼저 전화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? 그렇죠. 그러니까 적어도 뭐 저 당시에 파악을 하지 못해가지고 그 세월호에 이제 일단 선장이 좀 판단을 결정해라라고 얘기했었다고 한다면,
적어도 몇 분이 지나고 난 뒤에는 다시 연락해봐요. 선장한테 해가지고 어떻게 하고 결정을 했느냐, 예.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주면 되겠냐라는 부분을 명백히 물어봤어야죠. 법원에서도 이런 것을 했기 때문에 세월호 그 선내 상황을 잘 모르는 지휘부에서는 좀 그렇지 않았냐라는 식의 이제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. 근데 이게 프로세스가 맞느냐 안 맞느냐를 따져야 된다. 그 시간을 제가 스탑워치로 재봤더니 1분 20초더라. 그 부분을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서 다시 전달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느냐라는 부분, 거기서 좀 의문이 있고, 그 담당자들의 진술이 다 틀리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입을 그 큰 항목에서는 맞췄지만 세부 항목에서 못 맞췄던 것 같고요. 두 번째 문제는 유엔시키가 이것을 대답을 해줬다라고 한다면 월권이라는 겁니다. 본인들이 9시 5분 뭐 이때 광역구조본부가 비상 가동했다고 하니까 그때는 지휘권이 이미 서해청장 김수영과 조정관 김정식이한테 넘어가 있는 상태인데 유엔시키가 그걸 받고 나서 어떤 구조 지휘를 한 것 자체가 잘못됐다. 그렇다 한다면 사후 보고를 하지 않은 책임, 그리고 잘못 결정해서 냈던 책임, 요 부분도 문제가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, 마지막으로는 좋다, 그들의 행위가 지금까지 다 맞다라고 생각하자. 그렇다고 한다면 실제로 그들이 어떤 조치를 했는지는 다시 검증을 했었어야 됐었다. 그게 아주 인간적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저는 좀 아쉬운 게 511 헬기가요. 예. 이때 어디 있었습니까? 511 헬기가. 5.11 헬기가 공식적으로 그 서해청 상황 담당관 유현식한테 도착 보고를 한 시간이 9시 25분 56초인가 그렇습니다. 그러면은 선장이 퇴선을 해야 되는지 여부를 계속 안 알려주고 있으면요. 예. 511 헬기를 현장에다가 보내가지고 퇴선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파악을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당연히 그렇게 했어야 됐고, 제가 봤을 때는 5.11 헬기하고 서해청 상황실하고는 별도의 채널이 가동되었을 가능성이 있다. 왜 그러면 9시 26분에 이제 그 무죄 교신을 했다고 보면 되는데, 실제로 511호 헬기에서 항공구조사가 구조를 하기 시작한 것은 제가 헬기 그 동영상을 분석해 본 결과에 의하면은 9시 32분서부터 구조를 하려고 이제 막 내려갑니다. 예. 그러면 한 6분간 그 계속해서 선해 비행만 했다는 얘기인데, 예. 그 사이에 가만히 있진 않았지 않았겠냐. 특별한 채널이 가동되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,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이게 세월호 사건은 까도 양파처럼 까지는 그런 사건이라서 예. 계속 까봐야 됩니다. 계속 까지는데 까는 부위마다 다 썩어 있어요. 요 부위 같은 경우에는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은 세월호하고 진도연안 VTS가 9시 24분에 소통을 하면서 진도연안 VTS에서는 쉽게 말해서 알아서 해라 라고 하고 그 이후에 연락을 먼저 안 합니다. 그런데 VTS도 다시 피드백을 안 해보고요. 그렇죠. 511 헬기 띄워놓고도 현장에 가서 지금 세월호 연락 없는데 현장 상황 어떤지 퇴선 조치해야 되는지 확인해봐라 이런 조치도 안 하고요. 예. 문제는 해경도 퇴선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겁니다. 그죠? 예. 선장한테만 밀어놓고 있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. 그렇죠. 사람이. 예. 이게 뭐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엄청나게 더 작은 사건이긴 하지만 고속도로에서 고속버스가 뒤집어졌다라고 하면은 운전기사랑 연락이 안 된다고 밖에 경찰들이 손 놓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당연하죠. 511 헬기를 현장으로 보내가지고 운전기사 양반이 연락이 안 오는데 안에 있는 승객들 지금 밖으로 빼내야 되는지 봐봐라라고 했지 않겠어요? 육상 사고였으면요. 그렇죠. 이런 것들이 참으로 너무나 말도 안 될 정도로 너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다는 게 요 장면입니다. 예. 아버님, 요 이후에요 수색 과정 한번 좀 여쭤볼게요. 해경이 연들의 김천일 영업 이사를 구조 전문가로 취급을 하고 하청을 줬다고 보시는 게 옳습니다.